안녕하세요. 글쓰는 개엄마입니다. 제가 드디어 11번째 책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뚜뚜루뚜뚜뚜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자체 음악을 제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책을 낸 게 2017년인데 2022년 현재 11번째 책을 내게 됐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11권의 책을 계약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계약서를 많이 써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좀 빠지는 내용 없이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내용들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계약을 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사실 2017년에 첫 책이 나왔어요. 결혼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를 아는 책이고요. 당시에는 책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제 기자로 일을 많이 하고 있을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3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그 과정을 인터넷에 연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그게 노출도 많이 됐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연재가 끝나니까 얇은 단행본 한 권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책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근데 출판사를 통해서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투고를 하게 됐고, 잘 계약이 돼서 그렇게 제 인생 첫 번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한 권 한 권 책을 낼 때마다 전 진짜 열심히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벤트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저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굿즈를 만들어서 선물로 독자분들한테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네 책방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책을 소개하는 일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되게 적극적으로 한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다음 책, 그 다음 책, 그리고 지금의 11번째 책까지 계속 계약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11권의 책을 계약했다고 하니까 출판사 쪽에서 원래 일했던 사람 아니야? 뭐 편집자 출신 아니야? 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출판사 사장 아니야? 라고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굉장히 이제 평범하게 일을 해오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출판사 편집자 출신이 아니고 이렇게 차분하게 교정교육 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출판사 쪽에 아는 분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라, 개인적으로는 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되게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밀리의 서재, 한솔수북과 같은 대형 출판사와도 일을 했었지만 중소형 출판사, 1인 출판사와도 두루두루 일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출판사들의 장단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큰 출판사는 일단 라인업이 좀 많이 짜져 있어요. 그 전에 일하시던 작가분 또는 그 해에 좀 유명한 셀럽분들 많이 이제 컨택을 하시고 이미 계약을 해놓으신 상태라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출간해서 책이 나오는 시기까지 좀 오래 걸려요. 뭐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좀 봤고요. 진짜 오래 걸리시거나 좀 뭔가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시기가 좀 잘못돼서 더 오래 걸리시는 분을 좀 봤거든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체계적이에요. 돈이 오가는 과정이나 일을 하는 과정이 좀 정말 대기업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선임세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출판사는 일단 초판 부수가 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책을 찍어낼 때 선인세는 이 인세 퍼센테이지 곱하기 인세하는 책의 권수를 곱하거든요. 그랬을 때 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초판 1세를 3,000부, 적으면 2,000부 이렇게 찍어내게 돼요. 근데 이제 중소형 출판사는 그거보다 적어서 1,000부 정도를 좀 주로 찍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중소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일을 하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편집자분들이나 대표분들이랑 소통할 일도 많고, 뭔가 내가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점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좀 스타트업 분위기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고, 또 책도 빨리 나와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좀 출간이 많이 되는 편이고 진짜 빨랐을 때는 한 2달 정도 걸렸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요구가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큰 출판사와는 달리 초판 부수를 좀 적게 찍어요. 1000부, 1500부, 또 정말 작은 데는 500부 또는 아예 안 찍고 전자책으로 먼저 선을 보였다가 종이책으로 나중에 인기를 보고 출간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선인세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출판사와 일할 때는 큰 출판사의 시스템을 맞추고 작은 출판사와 일을 할 때는 작은 출판사의 시스템을 맞추는 편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개인의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는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바꿔줘야 일이 좀 순탄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출판사와 작은 출판사 모두 문제없이 잘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약을 하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엔 제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방법, 어떤 방법을 썼길래 도대체 이 개 키우는 아줌마가 출간을 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출판사에 아시는 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편집자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출판사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뭔가 더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투고밖에 없었거든요. 투고라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쓴 원고, 그 다음에 기획서, 그 다음에 예상 목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두드리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책을 좀 내고 싶다, 확인 좀 해달라, 검토 좀 부탁드린다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들이 좀 일이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보시게 되더라도 이게 출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방법으로 첫 책을 냈고 두 번째 책도 이렇게 냈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래처와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방법을 종종 쓰니까 뭐 승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도전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다. 아니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고로 제가 계약했던 책은 첫 책인 결혼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랑 두 번째 책인 반려견과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일기 요렇게 총 2권이고요. 그 후에는 투고 같은 제안 또는 제안 같은 투고 그 다음에 컨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꾸로 연락을 받아서 이거 마음에 든다 책으로 내자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신 책은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고 같은 제안 같은 투고는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출판사 쪽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름아름 생겨요. 엄청 친한 건 아니더라도 SNS 팔로잉을 하고 있다든지 평소에 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 출판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면서 좀 친해지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읽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려를 해보시고 좀 현실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제가 계약을 했던 방법들이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잘 봐야 되는 점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계약서를 쓸 때 내가 만약에 신인이다, 첫 책이다, 뭐 책을 낸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들어갈 때도 희망연봉 이런 걸 적지만 내가 신입일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야 될 경우도 좀 많고 특히 큰 회사일수록 그 내규가 좀 강해서 플렉서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인세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많이 협상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나는 이 정도는 계약하겠어, 이 정도는 안 하겠어 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출판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제 10% 기준으로 하되 5%, 6% 이렇게까지도 받고요. 대신에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 부분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인세, 계약금 같은 계약서를 쓴 날 일부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원고를 인도한 다음에 아예 통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얼마라도 좀 받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선인세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거를 반으로 나눌지, 통으로 받을지, 그다음에 원고를 인도한 다음에 받을지, 아니면 계약한 날 받을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통으로 받는 것보다는 계약할 때 일부라도 받는 걸 좀 선호해요. 왜냐면 사실 계약했으면 주변에 말도 해야 되고 기분도 내야 되는데 이제 받은 금액이 아예 없다고 하면 사실 기분도 안 나고 동기부여도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꼭 받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거는 제가 출판사에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그 부분도 협의에 따라서, 왜냐면 출판사 사정이 어렵거나 지급 일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는 협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판권이 팔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잦다고 말을 할 순 없지만 드라마화되거나 영화화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판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퍼센테이지가 5대5, 뭐 6대4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출판사에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많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좀 보기는 봤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없다 정하셔서 조금 하시는 게 좋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좀 말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한 사항을 서로 잘 이행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